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요섭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시 수업이 열려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제목은 평가원의 마음으로 사고하기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봐왔던 흔히 모의고사라고 불렀던 건 사실 학력평가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모의고사와 수능은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는 크게 3개입니다. 1년에 딱 3개네요. 6월, 9월, 수능 이 3가지를 냅니다. 이 문제들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문장 구성을 좋아하고 어떤 식의 문제를 물어보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저는 주로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이에요. 9월, 10월, 11월에 이제 선배들이 수능을 보죠. 12,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별거 없는 것 같죠?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일단 제 수업의 플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평가원 문제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025년, 즉 2026학년도 수능 그리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확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때 시험 볼 거니까. 이 11월에 시험을 볼 거니까 어떤 트렌드인지 확인을 하고 이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제가 풀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쉬운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독서는 이렇게 풀고 문학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설명을 이때 진행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념을 적용한 평가원 기출분석과 수능 특강을 병행합니다. 여기서 했던 일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평가원 문제 조금 쉬운 걸 풀었다면 이때 평가원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수능 특강이 1월에 발행을 해요. 그럼 1월에 발행하는 수능 특강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특히 6월, 9월 수능, 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EBS가 연계됩니다. EBS가 몇 % 정도 연계가 되는지 아시나요? 50% 정도 연계가 됩니다. 엄청 많이 연계가 되는 거죠.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나 현대 시 같은 경우에 시 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문제에서는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 지문에 대해서는 다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는 게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수능 특강을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저희가 첫 평가원 모의고사인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실전 훈련들을 좀 해둡니다. 문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제를 처음부터 쭉 푸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시간 관리나 정답률, 높은 점수, 고득점을 위해서 전략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적인 방식을 이때 설명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개개인으로 너희들에게 맞는 방식을 추천해 줍니다. 근데 6월 대비 실전 훈련을 해서 6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겁니다. 6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됐을 때 100점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흔치 않은데 내가 틀린 것들을 분석해서 내 약점을 잡는 시간으로 6월 모의고사를 활용할 겁니다. 그 이후에 7월, 8월 방학이 시작되겠죠? 방학이 되면 EBS 수능 완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EBS 수능 완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제재 확인하고 문법 개념 정리를 방학을 활용해서 하면 최고 좋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엄매와 화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엄매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때 엄매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나머지 그동안 부족했던 엄매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가서 엄매에서 고득점을 맞아야겠죠? 그리고 9월에 10월에는 파이널 스퍼트가 시작됩니다. 9월 10월에는 2간 모의고사를 활용할 예정인데 사설 모의고사나 그동안 평가원 모의고사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실전 시험과 같은 시간으로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를 바탕으로 아이들 약점 잡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9월, 10월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12개, 13, 14, 14달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4달이 빠집니다. 왜냐면요. 9월에 중간고사, 11월에 기말고사, 4월에 중간고사, 5월에
4월, 5월에 중간고사, 이렇게 4월, 5월에 중간고사 준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남은 게 10개월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정시 공부할 거예요. 전 정시 파이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6장짜리 수시를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아무리 정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내신 공부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나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대부분 수능특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2학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남은 건 10개월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난 정시로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을 하셔서 정확한 방식으로, 국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방식이 있고요. 개개인에 맞는 방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통해서 10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점수를 다 올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의 점수를 제가 다 올려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 국어 영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봤는데, 국어가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히 문학은 고전, 현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독서 있고 선택 과목, 엄매, 화작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한번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중에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시험에 보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가요? 아마 대부분 독서를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독서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알아요? 문학이 아마 제일 어려웠을걸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2년 혹은 3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동안 쌓인 문학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 오답률 탑 10을 내보면 한 50%에서 70%까지 대부분 독서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글을 읽는데 시험장에서는 유난히 더 꼼꼼히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학 날리거나, 문학 그냥 한 지문을 날려버리거나, 독서 때문에요. 독서에서 근데 푼 것도 틀리고, 그러면서 점수는 뚝뚝뚝뚝 떨어져서 등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겁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EBS 연계 있잖아요. EBS 연계에서 꽤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공부를 잘 해두면 실제로 평가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학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볼게요. 아무리 낯선 작품이 나와도 평가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평가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평가원은 이걸 왜 낼까? 평가원 문제는요, 그냥 일반 선생님들이 내시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을 다 생성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평가원에 계시는 분들과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과 계속 피드백하면서 지문들을 바꿔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만들 때 쉽게 만들까요? 어렵게 만들까요? 어렵게 만들겠죠. 그게 가능한 부분이 독서입니다. 문학은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안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창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기박스를 만들 수 있겠죠. 보기박스를 통해서 문학을 바라보는 훈련도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가 어려워져요. 고등학교 3학년 되어가지고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독서가 어려워집니다. 용어도 어려워지고요. 경제, 법, 논리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특히 독서 고등학교 3학년 와서 시험 보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오면서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정보의 양이요, 확 늘어납니다. 내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점수를 확보해 놔야 되는 곳은 어디냐? 문학이에요. 오답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영역, 그러면서도 빨리 풀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요거는 훈련이 되면 금방금방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을 감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학도 논리적으로 독서처럼 풀어나가야 합니다. 왜 이게 정답인지, 이게 왜 정답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이거 그냥 속어법으로 풀었는데요 라는 대답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게 정답인지 그 근거와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작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낯선 작품도 통찰하는 법.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건 100% 맞는 예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수능 시험지를 펼쳤을 때 100% 모두 아는 작품만 나온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적어도 한두 작품은 무슨 작품이야 이게 새로 보는 작품인데 라는 작품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왜? 수능에서는요 아이들 내신처럼 암기해서 무언가를 푸는 걸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낯선 작품을 네가 얼마나 읽어낼 수 있어? 우리가 새로운 작품 줄게. 그리고 조금 힌트도 좀 줄게. 대신 너 여기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낼 수 있어를 묻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수능을 테스트하는 게 모의고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낯선 작품도 통찰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EBS 연계 교재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는데 y.sop라고 제 인스타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요롱잔치라고 제 유튜브가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문학 수업하거나 독서 수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고 아, 이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문학, 특히 고전 중에 아이들 좀 비중 있게 다뤘으면 좋겠는 문학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한번 보시면 제 수업 스타일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각 영상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대신에 머릿속에 오래 남게 가르치는 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그 수능 특강에서 주어지는 수능 완성에서 주어지는 텍스트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텍스트가 있다면 윗부분 혹은 아랫부분 내용 전반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 텍스트 중에 원하는 부분 수능에선 채택해서 시험에 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줄거리를 모두 알고 있다면 특히 고전 같은 경우에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아 그때 우리가 수업했던 이 내용이구나를 파악하고 난다면 아이들 심리적 부담감 사라지고 어떤 내용인지 확 확인이 되겠죠. 모른다면 무슨 내용인지부터 시작해서 쭉 읽고 중반부쯤에 아 이런 내용인가?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요. 그렇다 보면 더욱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완벽하게 확인하고 전체 줄거리까지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독서입니다. 독서는 문장, 문단 단위로 논리적 사고력 키우기. 이게 포인트예요. 논리적 사고력 키우기. 가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2인데요. 이번 방학 때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책을 읽는 것과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연관이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 도움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받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와서 책을 읽어서 국어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저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텍스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거나 한 대여섯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것, 한 8문단 정도로 되어 있는 독서 지문, 괜찮은 지문을 한번 쫙 읽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고 구조 짤 수 있고 요약할 수 있니를 난 더 중요하게 볼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요. 경제, 법, 논리 이런 걸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번에 2025년에 본 6월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지문이 뭐였냐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전세 2년, 필수 거주 가능 시간이죠. 그리고 갱신 의무. 이런 거 어른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2년 살고 원하는 기간, 그 해당 기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나 2년 더 살래라고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단 실거주한다라면 나가야 되는 거.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이 아마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애들은 몰라요. 대출. 부모님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걸요? 애들 대출이 뭔지도 몰라요. 전세가요. 들어오면요. 나갈 때 돈을 전부 다 돌려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왜 1억을 주고 나갈 때 1억을 돌려받아요? 그럼 집주인은 뭐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꽤 중요한 것, 특히 경제나 법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경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배경지식, 그 배경지식 안에는요. 사실 이 하위 범주 안에는 어휘가 들어가 있겠죠. 어휘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글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글의 구조로 일단 한 5, 6년 전부터 확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구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가, 나를 합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장 구조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한 문장을 봤을 때요.
이 문장을 주르르륵 읽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방식도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특히 문장 구조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과형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과형 친구들 중에 한 지문을 풀 때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배경 지식뿐 아니라 글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글을 읽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단어, 문장, 문단 단위로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읽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평가원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가원이 왜 이 지문을 냈고, 왜 이 선지를 냈고, 왜 이 문장에서 이 접속사를 넣었을까? 왜 이 문장은 이렇게 꼬아놨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애들은 이거를 심플하게 보지 못하고 시험장에서는 뭐 그냥 눈만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도 평가원이 어렵게 내기 위해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설명하는 시간이 독서 시간이 될 겁니다. 수업 구성은요, 크게 문학, 독서, 모의고사 해설로 됩니다. 요건 이제 매주 숙제로 나가는 모의고사가 될 건데요. 대부분 평가원 모의고사나 그동안 있었던 모의고사 중에 괜찮은 지문들을 짜집게 가지고 제공을 할 겁니다. 그 요거에서 아이들 많이 틀린 문제를 위주로 40분 동안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고 아이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갈 거예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토론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물어봐요. 너 이거 왜 답했니?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물어볼 때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문학 수업과 독서 수업이 계속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수업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 9월 7일 날 오픈합니다. 9월 7일 일요일 날 개강하고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수업 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오픈하고 있는 제가 시간표가 많지를 않아서 이 시간 하나 열었으니까요. 옳은 방법으로 1등급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